안녕하십니까. 가스 기능장 이론을 쭉 한번 일반 중요한 문제 위주로 한번 쭉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을 참고를 해서 해도 되지만 우리 책에다 약간 보충시킨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더라도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할 수 있도록 1장서부터 약 4장에 관한 문제를 4장에 관한 이 이론을 쭉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1장 기초 연력학 및 증기 1차 시험은 보고 2차 시험 보고 하는 관계가 이제 기능장인데 1차 시험은 보통 이론이 나오죠. 그래서 이론은 4개 중에 하나를 맞추는 이런 문제다 보니까 다양한 이론이 필요하겠고 문제 풀 때도 기초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핵심적인 문제만 한번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의 기초 연력학 및 증기. 먼저 온도가 나오죠. 온도는 찹고 더겁고 관계를 나타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섭씨 온도하고 화씨 온도가 있습니다.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섭씨 온도의 특징은 그렇죠. 도씨로 표현하며 0도씨서부터 100도까지 끓는 것을 100등분해서 나타내는 게 섭씨 온도라면 화씨는 얼음 온도가 32도씨, 즉 32화씨, 32화씨서부터 212도까지 180등분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섭씨를 갖다 화씨로 고치려면 그 5구씨 일반적으로 섭씨로 고친다면 그냥 9분의 5 화씨를 해놓고 여기는 먼저 화씨를 갖다 먼저 빼줘야죠. 왜? 32도 0도가 30만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빼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씨로 고칠 때는 반대로 되겠죠. 반대로 먼저 그냥 5분의 9로 해주고 먼저 T 도시일 때 32도만큼 올라가서 나타나니까 C를 32만큼 해서 푸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섭씨 온도 화씨 관계를 이제 섭씨를 화씨로, 화씨를 섭씨로는 공식을 외워두셔야 되겠고 약 180등분, 100등분. 어느 온도가 0도시, 어느 온도가 0도시 화씨로는 32화씨.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시, 화씨로는 약 212화씨라는 거 우리 기억하고 절대 온도 맞습니다. 절대 온도는 일반 켈빈 온도, 즉 도씨를 갖다 절대 온도는 273 플러스 T 도실에서 켈빈 온도 도 K를 나타내겠고 랭킹 온도를 해서 약 460 플러스 T 화씨를 해서 나타난 관계였고 이럴 때 켈빈 온도하고 랭킹 온도 관계가 약 1.8 랭킹 온도에서 나타낼 수 있고 이걸 랭킹 온도라면 1.8 켈빈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이건 옛날에 한번 다 들어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되었고 일반적으로 온도를 환산할 때 잘못된 것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억은 많이 하고 있지만 문제를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본다면 화씨는 이와 같이 공식이 맞고 일반 2번 같은 경우는 어디죠? 2번 같은 273 도 K는 460 랭킹이다 1.8로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273 도 K는 0도시 물이 어느 온도를 절대 온도로 표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라면 492도씨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관계가 맞게 되겠습니다. 열량 기준 보겠습니다. 열량은 1kcal는 대기압에서 물 1kg의 온도가 1도씨 올렸는데 필요한 열량 킬로칼로리라고 표현하고요. 1BTU는 대기압에서 물 LB 즉 1파운드의 물을 1화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BTU라고 하죠. 보통 유럽에서 많이 쓰는 이런 단위가 됐고 CHU는 대기압에서 1LB 1파운드 물을 갖다 온도 1도씨 올리는 거. 즉 BTU하고 CHU는 화씨 섭씨 관계가 틀리죠. BTU는 화씨를 기준으로 해서 한 거라면 CHU는 1파운드 물을 온도 1도씨 섭씨 온도를 얘기죠.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 열량 단위로 봤더니 비교해봤더니 1kcal는 약 3.968 BTU가 되고 CH는 2.205입니다. 그래서 이 단위를 외워두셔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이론 시험 보는데 판단할 수 있는. 즉 서로 열량을 교환할 때 쓰는 단위가 되다 보니까 1kcal는 3.968이다. CH는 약 2.2다. 이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 단위로 환산하도 파운드물을 갖다 섭씨로 화씨로 이와 같이 고치면 이 같은 단위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1kcal는
약 3.968 BTU와 같고 약 CH율은 약 2.205 CH와 같다. 그러면 열 용량 맞습니다. 어떤 물질을 열량 올리는 데 쓰는 열량을 총 우리는 열 용량이라죠. 어떤 물질 온도를 1도씨 오는 데 필요한 열량. 그래서 열 용량 Q, 열량 Q 보통 그래요. 열량 Q는 물질 질량 곱하기 비열을 하면 이 비열이 크면 클수록 열 용량이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열 용량을 나타내고 현열과 자멸. 열에는 일반적으로 상태는 변하지 않고 즉 현열이라는 것은 보통 가멸과 같이 하는데 즉 상태는 변화되지 않고 온도만 변하는 거. 즉 0도씨 얼음이 0도씨 물이 100도씨 물로 변하는 거. 즉 액체 상태로 있어서 쭉 올라가는 상태, 고체 상태가 쭉 올라가는 상태. 즉 상태, 고체, 액체, 기체 상태는 변하지 않고 온도만 변하는 거. 그래서 현열을 할 때는 열량 Q는 질량, 그다음에 비열, 연료는 비열, 그다음에 온도차를 해서 이제 Gc 델타 T 열량과는 기본식이 되죠. 그래서 온도차. 자멸은 뭐냐? 물질에 숨어 있는 열에서 어떤 물질 온도는 똑같이 온도는 변화가 없고 상태만 변하는 거. 즉 일반적 보통 증발 자멸 아니면 얼음의 융해 잠열 많이 표현하죠. 그랬을 때 자멸은 숨은 열 자멸은 0도씨 얼음이 0도씨 액체로 되었지. 100도씨 액체가 100도씨 기체로 될 때 이때 자멸이라고 하죠. 자멸 Q는 GR과 같이 표현해서 열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현열 자멸할 때 마이너스 10도씨가 온도가 올라가서 즉 0도씨 때는 열을 갖다 약 80만큼 열량을 갖다 끌어들여서 약 80 킬로칼로리가 약 열 융의 잠열이죠. 약 이와 같이 80가리 열을 갖다 흡수하게 되면 얼음 고체가 액체로 되고 액체가 또 온도를 쭉 올라갑니다. 100도씨까지 온도는 액체 상태에서 온도가 쭉 올라가면 100도씨 액체가 돼. 이건 현열이고 다시 여기서 증발돼 가지고 100도씨 액체가 100도씨 될 때 539kcal 증발 자멸을 갖다 흡수해서 증기로 돼 가지고 증기 상태의 현열 요같이 유지한다. 그래서 얼음과 물 요같이 변하는 거 현열과 자멸 관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약 얼음의 융해되면 약 79.68, 약 80. 물의 증발자면 539kcal/kg 요같이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 비열 어떤 물질 1도씨 오는데 필요한 열량을 갖다가 비열이 하죠.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갖다 1g의 온도 1도씨 오는데 필요한 양 비열이 크면 클수록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고 서서히 식게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하는데 비열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물 같은 경우 약 물의 비열은 보통 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물질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약 0.24. 그래서 얼음은 0.5. 즉 물하고 얼음의 비열은 또 기억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물의 비열은 1이고 얼음의 비열은 0.5. 나머지는 이같이 비열에 따라 물질의 성질에 따라 약간씩 변한대. 비열의 특징은 가끔 또 이런 그 역학에 나오는 게 있지만 정압 비열이 있고 정적 비열이 있습니다. 정압 비열이라는 것은 압력을 일정하게 놓고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관계를 나타내는 거 정압 비열이 보통 크죠. 이게. 그래서 정압 비열, 기체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측정한 비열을 갖다 우리는 정압 비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CP라고 표현하고 정적 비열은 역학에서 많이 쓰는 거지만 기체의 최적 온도가 올라가도 최적은 일정한 상태에서 에너지를 구하다 보니까 약간 CV 정적 비열이 약간 작죠. 그래서 기체의 일정하게 유지하고 측정하는 비열을 얘기하는데 보통 정압 비열과 정적 비열 관계를 나타내는 문제가 가끔 문제가 출제되죠. 그랬을 때 비열비 K는 비열은 기체만에서 적용되며 정압 비열, 정적 비열은 이상기체일 때 역학적 이상기체일 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체만에 적용되며 정적 비열에 대한 정압 비열비는 항상 1보다 크다. 이게 우리가 중요하죠. 이게 항시 1보다 큽니다. 그래서 비열비 K는 CVL, CP로 와서 요같이 했는데 항시 1보다 비열비 K값은 크다. 그러니까 K값은 크였고 이럴 때 CP하고 CV만큼 차를 하면
다음은 뭐냐? 기체상수값 R값, 기체상수값 R값 0.082, 1.99 요같이 나오는 이 기체상수값만큼 나온다. CP하고 요같이 하면 요같이해서 CP는 관계는 비열비가 항시 1보다 크다 보니까 CP는 그 비열비 K를 갖다 K-1 하고 요 R을 하는 값이 GP 값이 요 공식과 요 공식을 대비해서 요같이 나오고 CV는 요같이 나온다. 요 관계를 우리는 또 외워두셔야 되죠. 다음 중 잘못 표기된 걸 찾아라 할 때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런 게 나온 거죠. 이게.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압력 단위는 이같이 압력 단위에 나타나는 압력은 수직 방향으로 누르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제 압력 관계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즉 압력은 물체 단위의 수직 방향으로 누르는 힘을 갖다 압력이라는데 이 압력 표시는 일반적으로 1파스칼은 뉴턴 퍼 평방미터, 물 기둥은 순 기둥의 높이로 나타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 순 기둥으로 약 76cm HG 순 뭐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은 말 그대로 누르는 힘. 표준 대기압. 우리의 표준 대기압은 일반적으로 그 기능사나 산업기사나 그다음에 그 기사나 시험 볼 때 기본적으로 압력 관계를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가스는 주로 압력이 중요하다 보니까 압력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나오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지만 1atm 표준 대기압 이건 우리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약 1atm은 1.033kg 중 per 제곱센치 약 76cm HG 순 기둥하고는 76cm고 대기압을 직접 했더니 지구상을 누르는 힘이 이만큼 나타난다. 표준 대기압 1atm 약 1.033kg 76 10.33 메타 아쿠아 즉 H2O 아쿠아 AQ 이 표현하죠. 14.7 파운드 중 퍼 인치 제곱 PSI 표현하고 30인치로 나타나면 약 30인치 HG와 같겠고 약 1.013 250 바 우리 기상을 할 때 몇 미리바 뭐 할 때 나타나는 바 1.013 250 바 그다음에 1013.25 미리바 그다음에 약 101325 뉴턴 퍼 메타 제곱 파스칼 우리가 보통 킬로파스칼 메가파스칼 하는데 101.325 킬로파스칼 비로하는 1atm이 요와 같다. 요 기준을 알고 다시 해서 표준 대기압을 다 알고 있으면 나머지 압력 변화를 갖다 같은 단위로 어떤 압력이 높냐 낮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기본적으로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101.325 킬로파스칼 0.101.325 메가파스칼 즉 킬로가 메가라면 약 1000만큼 단위가 차이 나다 보니까 메가파스칼 0.101.325 메가파스칼 있습니다. 이게 표준 대기압 우리가 지구상에 측정하는 압력 기준을 외워두시고 이 기준하에서 실제 대기압을 0으로 하고 측정한 값을 우리는 계지압을 하죠. 계지압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같이 대기압 기준으로 해서 측정 압력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계기에 나타나는 압력 이가 따오는 계지압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계지압자는 뒤에다가 G를 쓴다는 거 이같이 PSI G 이같이 G를 써서 계지압은 G를 써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공은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우리는 진공압이라고 하죠. 진공.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 그래서 대기압 1보다 대기압 1로 했을 때 그 마이너스 낮은 것만큼 빼준 거 즉 1.013 kg per 제곱센치로 나눠줄 때 할 때 표시할 때는 1에다가 76에서 얼마만큼 물 기둥만큼 빼주고 나머지가 된다. 그래서 절대압력 P는 절대압력으로 같이 A로 나타나고 진공압력 H로 나타나서 이 같은 관계를 나타나고 절대압력은 완전 진공 표준 대기압을 0으로 해서 0으로 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절대압력은 대기압에다가 계기압을 플러스시켜서 계지압을 플러스시켜서 나타내는 거 또는 대기압에다 이게 일반적으로 일반 대기압에다 즉 진공만큼 떨어져 대기압보다 낮았을 때는 진공만큼 빼주는 게 절대압력 됐습니다. 그래서 절대압력은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 제곱센치에다 A를 붙이는 게 절대압력, absolute A 절대압력이라죠. 절대압력을 나타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 표준 대기압 1ATM과 같지 않은 거 우리는 이 압력을 비교하려면 같은 단위라죠. 서로 단위가 틀린데 비교될 수가 없다 보니까 같은 압력이 같지 않는 거 1.0, 13, 250 바 맞죠? 이 표준 대기압입니다. 10점이요. 근데 10, 132 뉴턴 퍼는 아니죠. 이게. 그래서 3번이 되고 앞에서 표준 대기압처럼 마치 기준을 알고 있으면 비교해서 어떤 압력이 높고 낮은 걸 똑같은 압력 1ATM 같지 않은 것은 3번이죠. 그래서 압력을 같이 푸는 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또 1을 한번 봤습니다. 1은 뭐냐? 즉 물체를 들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 에너지 이동한 거리를 갖다가 우리는 1이라고 할 수 있죠. 워킹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위는 킬로그램 중 메타 얼마큼 간 거다 있습니다. 그래서 1에르그는 1다인의 힘을 들고 1cm만큼 이동할 때 1에르가 다인을 들고 1cm만큼 1줄은 1뉴턴의 힘을 작용해서 1m만큼 였을 때 1줄은 뉴턴 곱하기 메타 왜서 얼마가냐? 약 1줄은 10의 7승 에르그와 같다 했습니다. 1kg 중은 1kg 중은 어떠냐? 1kg 중 메타는 킬로그램에다 9.8 중력 가속도 9.8이죠. 메타 퍼 세크를 해주니까 얼마 약 9.8 뉴턴하고 같은 게 되겠습니다. 킬로그램 중은 9.8 뉴턴과 같게 됐습니다. 참고로 1줄은 이같이 1와트시와 같고 1와트시는 1옴의 저항이 1암페어만큼 가서 흘러나와서 소비되는 전류를 우리는 1줄 같이 1줄이라고 하죠. 그래서 참고로 요 한 개를 에르그 줄을 갖다 살펴보시면 되겠고, 동력 단위입니다. 동력 단위도 힘의 세기를 나타내는, 즉 일을 들고 일을 하면서 단위당 일의 양을 말하는 게 우리는 동력이라 하죠. 동력은 일을 시간으로 나타내는 것, 시간. 동력은 일을 시간으로 나누는 것, 즉 힘 거리에서 시간으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동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힘하고 속도 곱한 것을 우리는 동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1kW는 약 1.3 HP 호스파워, 즉 마력이라고 하죠. 마력 1.3 같고 PS 즉 영국 마력 같은 경우는 약 0.36 그다음에 킬로그램 중으로 나타 킬로그램 중 메타서클은 약 102, 약 860kcal가 같죠. 그래서 이것도 동력도 같은 단위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어떤 때 단위가 HP로 썼을 때는 1.3으로 해야 되지만 PS로 썼을 때는 1.36으로 해야 되죠.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거. 1kcal는 1.3 호스파워. 1kW는 1.36 호스파워인데 PS 킬로그램은 약 102kg 중 메타 퍼 세크 860 이런 단위가 이와같이 된다는 거 외워두셔야 돼요. 기초니까 외워두시고 기본 단위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위를 표현할 때 압력 단위도 그렇고 동력 단위, 1단위 표현할 때 단위가 쓰는데 단위는 항상 같은 단위로 해야 물질이 비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기본 단위량을 정해놨는데 물리량으로 길이, 질량, 시간 단위를 채용해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기본 단위가 보통 길이를 메타로 표현하고 m으로 표현하고 질량은 이 기본 단위입니다. 기본 단위가 이와 같이 우리 책에는 약 5가지가 나왔는데 여기는 길이는 메다, 질량은 킬로그램이 기본 단위입니다. 그러면 시간은 세크, 전류 암페어, 온도는 도케이로 나타납니다. 랭킹 온도도 있고 하지만 도케이로 나타나고 기타 물질의 양 몰라고 광도를 나타낼 때 칸델라가 요 7가지가 보통 기본 단위로 보입니다. 즉 물질의 양 몰 얘기하고 막 광도를 나타내는 칸델라가 깐드레하는 칸델라가 광도를 나타내는 기본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5가지하고 몰하고 칸델라가 외워두셔서 기본 단위 다음 중 기본 단위에 해당되지 않는 게 가끔 문제가 나오죠. 그랬을 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 단위는 기본 단위를 토대로 해서 CGS계, 즉 일반적으로 질량을 그람, CGS계니까 센치, 메다를 센치, 길이를 갖다 센치로 하고, 일반적으로 질량을 그람, 일반적으로 작업하는 거리를 센치로 나타나고, 그 시간을 세크로 나타나는 거 CGS계. 그래서 CGS 나타나고, MKS는 질량을 킬로그램 M, 킬로그램으로 나타나고, 거리를 메다로 나타나고, 세크로 나타나는 거, 즉 MKS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위를 갖다 기본 단위를 변형시켜서, 즉 그람, 센치, 세크, 질량 킬로그램, 메다, 세크, 이는 MKS 단위를 서로 바꿔서 표현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중력 단위는 일반적으로 물질의 양에다 중력 가속도 9.8을 해줘서 나타난 단위. 킬로그램 중, 대표적인 게 킬로그램 중이죠. 질량 킬로그램에다가 중력 가속도 9.8을 갖다 보통 대기전 중력 가속도를 받기 때문에 받을 때 힘으로 나타나는 거 킬로그램 중 보통 표현하죠. 킬로그램 중. 힘 F는 질량을 들고 간 거리 A, MA라고 하죠. 킬로그램 중. 그래서 이거 갖다 킬로그램 중이라고, 이거 갖다 MA, 킬로그램 중. 킬로그램 중은 1kg을 들고 중력 가속도 9.8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9.8 뉴턴하고 같게 되겠습니다. 1kg 중은 9.8 뉴턴과 같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SI 단위 표준, SN 스탠다드 인터내셔널, 일반적으로 SI 단위는 국제 표준 단위로서 절대 온도계 MKS 단위를 SI 단위 국제 단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절대 단위계는 MKS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MKS 단위, CGS계가 있고 MKS가 있는데, 국제 단위 SI, 국제 단위 SI 단위 표준 단위들은 MKS로 표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이런 단위를 보고, 우리 또 주로 연력학 문제가 가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이 학문의 기본적인 연력학 문제에 대해서 연력학의 법칙을 기본적인 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제0법칙, 보통 열평형 법칙이라고 합니다. 열평 법칙. 그래서 물체의 저온과 고온, 온도, 즉 일반적으로 온도를 나타내는 것은 열이, 온도는 고온과 저온이 있을 때 마치 열이 전달돼서 마침내 열이 균형을 이룬다. 똑같은, 즉 고온의 온도와 저온 온도가 서로 합해지다 보면 언젠가는 같은 온도를 유지한다. 열평 법칙, 즉 물체의 고온과 저온에서 마침내 열평이 된다. 이게 연력학 제0법칙입니다. 그래서 열량은 보통 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온도 갖다 얼마짜리를 만들 때 어떤 서로 섞어서 교환할 수 있어. 열량 Q, Gc 델타 T를 이용해서 풀어볼 수 있는 게 되었고, 연력학 제1법칙이 있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는 항시 언제나 보존된다. 즉 일은 열은 일로 교환할 수 있다. 일을 많이 하면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은 다시 또 일로 바꿀 수 있다. 이게 즉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는 항시 보존이 된다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열량 Q는 AV 일의 열당량에다가 일을 갖다 곱해주면 W1을 곱해주면 즉 열량으로 고칠 수가 있다. 그래서 427분의 1, 427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메다를 갖다, 즉 1kg 들고 1m, 1kg 중의 힘을 들고 1m 이동하는 것은 얼마야? 약 427분의 1만큼 열량이 발생한다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는 부싯돌이에서 부싯돌을 갖다 계속 마찰을 주면 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 되더라. 그런 토대로 있고, 일반적으로 일은 줄 Q, 즉 열의 일당량에다가 427kg 중 메다 퍼 킬로칼로리, 1kg 하면 427kg만큼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일은 열로 열은 일로 교환이 되니까, 즉 일을 얼마큼 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열량으로 서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열당량, 열의 일당량은
외워두셔야죠. 그래서 단위를 꼭 보고 427kgm는 1kcal 같다. 그래서 항시 외워두시고 열량을 갖다 1로 고칠 때 서로 변화할 때 단위 쓰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외워두셔야 되겠고 연력학 제2법칙이 있습니다. 에너지 흐름 법칙이라고 하죠. 에너지는 에너지 경험 법칙 또는 에너지 흐름 법칙이라고 합니다. 경험에서 에너지 마치 전달이 되는데 일은 열심히 일하면 열을 발생하지만 일은 열로 바꿀 수 있지만 열은 이와 같이 열을 만들었는데 그 열은 다시 그 일로 변할 수가 없다. 다시 해서 일은 열로 바꿀 수 있는데 열은 다시 일로 바꿀 수 없다. 왜? 열이 발생할 때 열이 손실되거나 마찰열이나 이런 게 해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빠져나간 열은 다시 회수가 안 되더라. 경험 법칙, 에너지 흐름 법칙, 연력학 제2법칙. 이런 다음 연력학 법칙 설명이 잘못된 것 풀을 때 나타나는 거죠. 연력학 제2법칙은 경험 법칙이구나. 즉 일은 열로 바꿀 수 있으나 열은 손실에 의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지 못하구나 하는 관계를 즉 경험 법칙이라 합니다. 크라우스가 저온에서 저온으로 갔다 고온으로 이동할 수 없다. 어떤 무슨 장치를 가져야 이제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할 수 있다. 켈빈은 마찰 등의 손실에서 회수하기 어렵다. 저온의 물체가 그렇죠. 저온에서 그 고온으로 올라갈 수는 없다. 즉 보통 엔트로피 총 열량을 갖다 그때의 절대 온도로 나눠주는 것을 우리는 엔트로피라는데 엔트로피는 총 에너지 절대 온도로 나눈 값을 요 경험 수치에서 나타난 즉 엔트로피를 나타낼 때 연력학 2법칙 많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은 경험 법칙, 에너지 흐름 법칙으로 일은 열로 바꿀 수 있으나 열은 일로 바꿀 수 없다. 왜? 마찰이나 손실에서 얻을 수가 없다. 즉 정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맞지 않는 것 고를 때 왜 경험 법칙, 에너지 제2법칙은 왜 그러냐?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니까 마찰이나 손실에 의해서 원래 상태로 가지 못한 경험 법칙이다 변화했고 연력학 제3법칙은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온도에 이르게 할 수 없다. 즉 절대 온도라는 것은 물질이 운동 에너지가 0인 상태, 이제 물질이 운동 에너지가 0인 상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절대 온도랍니다. 그 온도까지는 어떤 장치나 기계를 사용해서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일반적으로 역학적으로 연력학 3법칙 같은 경우는 절대 온도에 정의되기 때문에 무한한 과학 발전을 위해서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절대 온도에 0대 1이 할 수 없다. 어느 학설에 의해서 연력학 제는 절대 온도 0대 1에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력학 법칙을 토대로 해서 이상기체 같이 이제 이런 우리가 가스를 다다 보니까 이상기체 관계를 좀 알아야 되더라. 다 알고는 있겠지만 한번 살펴보면 이상기체의 특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체는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 먼저 보일 법칙. 보일 법칙은 그렇죠.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몰수를 가진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한다. 압력과 부피는 서로 압력이 올라가면 부피는 작아지겠고 그 부피가 커지면 압력이 작아지겠고 서로 반비한다. 즉 원래 있던 압력과 부피는 변한 압력 압력 관계가 된다. 이게 항시 일정하다.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지고 부피가 커지면 압력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서로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 보일 법칙. 그러면 샬 법칙은 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정한 몰수였을 때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 부피는 어떻게 되냐? 부피는 일반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지더라. 부피가 커지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서로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도 올라가더라. T1, TV는 변한 온도, 변한 부피로 같이 항시 일정하더라. 이런 관계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요 보일 법칙과 샬 법칙을 합해 놓은 것이 뭐냐? 즉 온도와 압력은 반비례하고 온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보일 샬 법칙. 그래서 원래 있던 압력과 부피 절대 온도 T
압력과 부피 그 P는 즉 요같이 V2, P1 요같이 T1 요같이 될 수 있고 이것은 요같이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데 P1, V1, T1은 즉 P2, V2, T2 요같이 된다. 요같이 되는 게 보일샬 법칙의 공식이 됩니다. 이 공식은 우리 기체 학문을 다룬 가스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법칙이죠. 이제 요건 그 무의식적으로도 풀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돼야 되고 아보가드로 법칙이었습니다. 이상기체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법칙이 보일 법칙, 샬 법칙, 그다음에 보일-샬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게르샤의 법칙 이게 적용이 되는 게 되는데 아보가드로 법칙은 모든 기체는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같은 부피, 같은 수의 분자수를 포함한다. 자, 그래서 일몰은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 그때 개수는 6.0 곱하기 10의 23승의 분자가 존재한다. 이런 관계 항시 일정하다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이상기체는 말 그대로 꿈의 기체죠. 꿈의 기체. 이상기체는 꿈의 기체. 즉 이론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게 이상기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게르샤 법칙을 적용해서 이상기체를 나타낼 때 해당되는 법칙은 보일 법칙, 샬 법칙, 보일-샬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게르샤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게르샤건 뭐라고 했냐면 이랬습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 압력에 일어나는 어느 두 기체의 부피 비는 몰수의 비와 같다. 몰수 비와 부피 비는 항시 같은 몰수 비나 부피 비는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을 뒷받침한 이런 법칙이 되었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기상수 R값은 보일-샬 법칙이 온도, 압력, 부피는 서로 온도와는 비례하지만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 관계가 항시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일정하다 보니까 기체에 차지하는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므로 상수값 K값을 넣으면 이와 같이 K값은 PV를 갖다 0도씨 1기압 22.4리터 표준 상태로 0도씨 273은 0도씨를 절대 온도로 고친 거죠. 그래서 일몰이 차지하는 지점은 0.08이 이와 같은 단위였고 단위 선택에 따라 R값은 848 또는 어떤 때는 3.18 kJ per kmol 어떤 것은 1.9 칼로리 per 몰 독해 이와 같이 상수값은 단위가 변함에 따라 무수히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두 번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이와 같이 일몰이 나타날 때 PV를 갖다 T로 나눠서 이와 같이 나타나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도 있다. 이 공식 이거 되죠? 공식은 PV는 분자량 M을 갖다 질량으로 나눠서 RT라는 게 PV는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면 몰수죠. 몰수가 납니다. 몰수 RT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R값 R 그다음에 곱하기 T 하면 이같이 이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일-샬 법칙도 마찬가지지만 다 외워두었지만 이것도 다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기체의 성질을 한번 봤습니다. 이상기체 성질은 이론상으로 다음 이상기체 설명이 잘못된 것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기체 분자 간의 기체 분자 간의 인력, 즉 서로 밀고 당기는 인력, 기체 분자 간의 인력이나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는 완전한 기체, 완전한 탄성체 이런 이상기체입니다. 일반 기체 같은 경우도 우리는 수증기 같은 걸 보더라도 압력을 가하면 기체가 액체로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압력을 가거나 온도를 가하더라도 영원히 기체 상태로 있는 걸 이상기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자 간에 인력이 없다, 반발력이 없다, 탄성력이 없다. 그러면 분자 충돌로 총 운동 에너지가 감소되지 않는 완전 탄성이다. 부딪혀도 서로 기체 간에 부딪혀도 부피가 감소되거나 증가되거나 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 완전 탄성체다. 이걸 이상기체라고 합니다. 즉 0도 절대온도 0도에서 부피는 0이 부피가 0이 된다. 부피는 0으로 하여 평균 운동에 대한 절대온도에 비하다.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도 커지고 이와 같이 운동 에너지는 절대온도에 비례한다. 비례한다. 즉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 잘 맞아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내부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의 최적에 관계없이 온도에 의해서만
이제 온도만의 함수다. 다른 말로 내부 에너지는 다른 말로 뭐냐? 온도만의 함수다. 이와 같이 온도와 같이 밀접한 비례관계가 있어 온도만의 함수다. 온도에서만 정해진다. 이게 이상기체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외워두셔야 하고 실제 기체는 또 들어요. 실제 기체는 자연계에 나타난 기체를 갖다 보완한 거다. 즉 일반적으로 PV는 nRT인데 PV는 nRT인데 이거는 nRT인데 실제 존재하는 기체는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는 기체는 분자간의 인력이 있다. 분자간의 인력 A를 갖다 보내주고 즉 P 압력 분자간의 자고는 P 압력에다 플러스 N 제곱 A V 제곱으로 같이 해주고 그 부피는 분자간에 차지하는 자체 부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실제 기체는 분자 자체가 갖고 있는 실제 부피가 있다 보니까 그 분자의 자체 존재하는 부피만큼 빼는 거 V에다가 NB 즉 분자간의 인력 즉 몰수 곱하기 B에서 빼주고 nRT라는 게 실제 기체 상태 방식. 이 공식은 외워두셔야 되겠죠. 이게 봤더니 n 제곱 A V2 여가지고 그러면 그 V에다 NB를 즉 분자간의 인력을 빼준 거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기체 법칙은 비교적 낮은 압력에서 B는 V에 비해서 무시할 수 있다. 즉 일반적 압력이 낮으면 이상기체선으로 행동할 수 있다. 그래서 B는 V에 무시할 수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상세 상태 방정식을 나타낼 수 있고 비교적 실제 기체는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P에 비하여 인력을 무시할 때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으면 압력에 비해서 인력량은 항시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높은 온도에서는 기체가 잘 움직인다. 분자간에 반발력이라는 게 많이 있다. 이와 측에서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높은 온도에서는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고 실제 기체의 압력 개수 Z를 나타낼 때는 보통 이상기체 상태 방식 PV는 NOR 때 PV에다 ZNOR 때 즉 기체 상수가 일반적으로 정해진 값이 있을 때는 PV는 ZRT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일반적인 기체 문제가 됐고 실제 기체에서 이랬으면 다음 완전 가스의 성질을 설명해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체의 비열비는 이와 같이 비례하죠. 비례했습니다. 비열비 K는 CV를 나누는 거 온도는 비례한다. 비열비는 항시 일정하다. 그래서 잘못된 비열비는 온도에 무관하다.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가 실제 나오고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른다. 내부에는 이제 줄 톰슨 법칙이 아니라 줄 법칙, 이런 법칙, 줄 법칙에 성립한다. 분자간의 충돌은 완전히 탄성체다. 이게 이상기체고. 그리고 비열비는 온도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야? 온도에 무관하다. 그러면 이제 기체의 확산 속도. 기체의 확산 속도는 일반적으로 기체가 퍼져 나갈 때는 기체 분자들이 다른 기체 속으로 스스로 퍼져 나가는 걸 우리는 기체가 확산한다. 퍼져 나가는 현상을 기체 확산입니다. 기체를 확산하는데 기체 확산 속도는 온도에 따라 달리는데 이런 온도가 높으면 확산이 잘 되겠다. 그랬을 때 그레암의 법칙에 의해서 기체 확산 속도는 기체는 퍼져 나갈 때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두 기체 퍼져가는 비는 두 기체의 밀도 또는 뭐에 비례한다?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즉 기체의 밀도 밀도 분자량 제곱근에 반비례다. 이게 그레암이라는 사람이 연구해봤더니 이런 데더라. 그래서 확산 속도 V는 VA, V2를 갖다 같이 했을 때는 루트 즉 제곱근 일반적으로 제곱근을 해봤더니 일반적으로 밀도 D는 B 반비례하니까 B 그러면 이제 밀도 DA 와 같이 나오고 분자량은 MBMA 와 같이 나오고 이제 시간은 TBTA 와 같이 나타난다. 그래서 요 공식 그램의 확산도. 그래서 일반적 그램의 확산 속도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기체는 뭐일까요? 일반적으로 수소가 가장 빠르죠. 수소. 분자량이 왜? 가장 적기 때문에. 분자량과 확산 속도입니다. 기체의 운동량에 따른 같은 온도에서 기체의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모두 같기 때문에
기체는 분자량이 작을수록 분자 운동 에너지가 빠르며 확산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수소가 가장 빠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돌턴의 분압 법칙입니다. 돌턴의 분압 법칙은 즉 기체 전체가 차지하는 압력 P는 각 파트별로 갖고 있는 A 성분, B 성분, C 성분이 갖고 있는 압력을 합한 것 같다. 그래서 돌턴의 분압 법칙은 서로 반응하지 않는 기체 혼합됐을 때 기체의 완전 기체의 혼합 전체 압력, 전 압력은 성분 기체의 부분 압력 합과 같다. 그래서 전체 압력 PT는 토탈 압력은 PA, PB, BC 여러 가지 섞어서는 합한 것 같다. 합한 거와 같게 되겠고, 반응하지 않는 두 기체를 섞었을 때 혼합기체의 압력은 그렇죠. 일반적으로 압력 비흡, 서로 섞이지 않은 것일 때, 이랬을 때 압력 P이고 부피가 V인 기체와 압력이 P이고 압력이 V가 있는 서로 다른 압력 P, V를 나타낸 이런 부피 있을 때, 이때 속에 이때 압력은 PV를 해야죠. PV. 즉 A 성분에다 V 성분을 갖다 곱해서 압력 곱비를 곱해서 플러스 PV를 해서 구하는 이런 식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성분기체의 부피는 압력과 몰 분율, 혼합기체에서 어떤 기체의 부분 압력은 전체 압력의 그 기체의 몰 분율이 곱한 값과 같다. 즉 몰 분율이 압력을 나타낸다. 압력이 높으면 몰 분율이 커지겠고, 그래서 서로 압력과 몰 분율은 같다 이와 같습니다. 같다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고, 일반 기체의 용해도 봤습니다. 기체의 용해도는 기체는 일반적으로 물 속에 녹든지 다른 용매에 녹을 때 용해되는 정도가 있는데 이 정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가끔 우리가 적용되는 용해도에 적용되는 잘 녹는 가스 이런 얘기를 할 때 표현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를 보는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정해지는데 일반적으로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을수록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을수록 일반적 기체가 액체로 되죠. 온도가 낮고 압력이 클수록 증가합니다. 이랬을 때 대표적으로 쓰는 문제 기체의 용해도 법칙은 즉 헨리 법칙을 얘기합니다. 헨리 법칙에 의하면 온도가 일정할 때 어떤 기체의 용해도는 그 기체의 분압에 비례한다. 즉 그 기체가 차지하는 분압의 압력이 높으면 잘 녹고 압력이 낮으면 적게 녹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헨리 법칙이 이와 같이 되는데 압력과 이와 같이 용해도는 A는 이와 같이 용액상 나타나는 A는 즉 몰 분율은 압력에다가 H 분압에다가 헨리 상수를 갖다 나눠준 값 이와 같이 해서 이 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기체의 전압을 뭘로 헨리 상수로 나눠주고 거기다 B값을 갖다 일반적으로 기체 몰 분율을 갖다 곱해준 값이 일반적으로 용해도 값입니다. 이 공식은 중요하지 않겠지만 여기 중요하죠. 온도의 반비례력 압력에 비례하고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녹는 기체의 부피는 압력과 무관하다. 그래서 녹는 기체의 부피는 압력과 무관한 법칙이 되겠고, 헨리 법칙에 잘 적용되는 가스는 참고로 헨리 법칙에 잘 적용되는 가스는 일반적으로 용해도가 낮은 잘 녹는 건 해당이 안 되죠. 그냥 넣자마자 썩으니까 안 되고 용해도가 작은 수소, 일산화탄소 이와 같이 용해도가 작은 가스일 때 잘 적용되고, 용해도가 잘 녹는 기체는 잘 적용, 암모니아 같이 잘 녹는 건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울의 증기압 법칙은 증기압도 몰 분율과 같이 분자의 모양은 비슷한 두 가지 물질의 A, B로 구성된 용액에서 A 부분 증기 압력 PA는 순수한 A 증기 압력에 그것이 몰 분율이 곱한 값과 같다. 전체 압력 이와 같이 전체 압력 P는 PA, PB를 갖고 더한 값, A 성분, B 성분과 곱해서 나타난 값 이와 같이 나옵니다. 즉 증기도 이와 같은 압력 관계에 밀접한 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등온 압축, 압축서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